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정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까지 5번에 걸쳐서 아프간 관련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결국 지금 미국이 일종의 혁명적 상황, 정치 내전이 이제 완전히 제대로 붙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 그리고 저는 낙관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근데 우리가 지금 좀 큰일이 났어요. 이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한반도를 완전히 찜쪄 먹으려고 하다가 이게 참 역설 중에 역설인데 자유 아프간이 멸망하면서 미국 내에서 지금 이 글로벌리스트 바이든이 완전히 이제 넋을 놓게 되니까 이 한반도의 위기가 총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프간 분들께 감사의 말씀 사실 올립니다. 그분들의 희생 덕에 저희가 시간을 좀 벌었어요.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로벌 차원의 일사불란한 평화 공작이 있고요. 이 평화 공작의 배후에는 중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중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평화를 내세워서 한반도를 회쳐먹으려고, 회를 쳐서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2019년 2월 달 하노이 그 회담을 앞두고 미 민주당의 굉장히 그 불순한 의원들이 주동이 돼서 52명이나 긁어 모아서 종전선언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4개월이 지나서 2020년 4월 27일 남북 간의 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을 때 문재인과 김정은은 판문점 선언을 했는데 그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 뭐냐? 종전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를 공식적으로 끝내는 그러한 것을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추진하겠다. 이게 진짜 이게 쥐약이거든요.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불과 3일 후에 미국 하원 의원 13명이 종전을 공식화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라는 내용의 법, 한반도 평화법,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를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친구들 움직이는 거 보세요. 미국, 한국 이러면서 갑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 날에는 한국의 범여권 국회의원 186명이 한반도 평화법 발의를 환영하는 성명을 냅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됐어요. 트럼프 때니까. 그래서 2020년 12월에 그 19년에 발의됐던 민주당의 종전선언 결의안이 폐기됩니다. 임기가 종료되면서. 임기 내에 처리가 안 되면 폐기되는 게 미국의 그 방법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2021년 7월 20일 날 미 하원 의원들이 다시 한반도 평화법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날 맞춰서 21일 날 한국의 민주당은 종전선언 결의안을 추진 발표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미국과 한국의 미국에 있는 한국의 굉장히 친북스러운 이상한 교포들 또 그들을 붙잡고 작업하는 한국 정부의 작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한국 정부의 작업이라고 볼 수 없는 일이 탁 하나 끼어들어요. 그게 뭐냐면 2021년 7월 24일 영국 하원 의원 일부가 미국에 있어서 그 한반도 평화법이 발의된 것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영국까지 힘이 어떻게 미치겠냐고요. 영국 하원 의원들까지. 저는 그래서 여기에 보이지 않는 손. 이거는 문재인 정부와 친북 교민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 정도 일사불란하려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중국 공산당의 손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 아프간이 이렇게 멸망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바이든 정부 및 민주당에 의해 자유아프간이 멸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그 6.25를 공식적으로 종전이라고 규정을 하고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굉장히 급물살을 탔을 수도 있습니다. 6.25를 공식적으로 종전을 선언하면 이거 한반도에 대형 참사 일어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쭈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우리가 참 이 아프간 사람들 덕을 본 건데 자유아프간의 멸망을 덕을 본 거예요. 자유아프간이 멸망하면서 이 글로벌리스트 바이든의 그 세계 전략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큼지막한 퀘스천 마크를 붙인 거거든요. 야, 이거 나라 말아먹을 놈들일세 하고 미국 여론이 급속 악화되니까 한반도 평화법은 일단 늦춰질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고개를 들 겁니다. 배후에 무시무시한 중국 공산당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은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법은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HR 3446입니다. HR은 이제 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단계를 HR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민주당 캘리포니아 그 의원인 브래드 셔먼이 이제 그 발의를 했고요. 공동 발의자까지 하면 14명이 됩니다. 원래는 아까도 살펴본 듯이 처음에는 문재인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 직후인 2020년 5월 20일 날 발의됐습니다. 문재인 김정은이 판문점 선언이 4월 27일이고 그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지나서 한 달 좀 못 돼서 발의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한 14개월 동안 15개월 동안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다시 이걸 꺼내들어서 지금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움직임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그 법에 이제 그 맨 앞에 그 요약이 있어요. 이 미국 법안은 그 요약을 보면 딱 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을 추진한다예요. Official ending of the war예요. 그리고 국무부는 의회에 평화 협정 추진 및 종전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주 보고해야 한다. 그것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그 법안이 명시하고 있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 여행 제한에 대한 재검토, 두 번째는 6.25의 official ending, 6.25의 공식적 종식, 그러니까 official ending of the Korean War, 세 번째는 기타 등등. 목적을 그 법안이 세 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 법은 이제 법안은 이제 제일 첫머리에 finding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finding이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법 제정의 배경이라고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이 finding이라는 그 항목에 쭉 나열되는 걸 보면 기도 안 찹니다. 6.25에 대한 얘기 그냥 전쟁이 셋 사이에 있었다. 중국, 유엔군, 북한, 남한 넷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그 다음에 전쟁 끝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정전 상태다. 그러니까 전쟁의 책임이 어디 있고 왜 중국군이 갑자기 튀어들어왔고 스탈린은 무슨 짓 했고 미국은 동맹으로서 어떤 일을 했었고 UNC는 어떤 거였고 유엔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앞에 그냥 전쟁이 있었다. 아직도 전쟁 상태다. 기술적으로는 정전협정 상태다. 세 번째 딱 들어가서 이런 말 나와요. 다짜고짜 현재의 정전 상태는 미국 및 동맹의 국가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현재 상태가 미국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데요. 저 법이 그렇게 끔찍한 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또 법이 쓰고 있냐? 그 모두에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과 공식 외교관계 수립도 할 수 없다. 북한과 외교관계를 왜 수립해요? 유엔이 제노사이드 저기 히틀러 나치와 다름없는 체제라고 규정한 데랑 뭐 급하게 외교관계 서둘러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아주 흉악한 법이에요. 법에 있는 문안을 제가
그 핵심 파트에 있는 문안을 제가 고스란히 직역해서 옮겨드릴게요. 현재의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고 영구적이며 탄탄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라는 남북 간의 판문점 공동선언에 나타난 남북 지도자의 각오에 맞추어 국무장관은 북한, 남한, 미국 사이의 정전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며 최종적 종결을 추진해야 한다. 거의 북한 성명이에요. 법안 내용이. 미국 하원에서 지금 꼼지락거리고 있는 법안 내용이. 글로벌리스트 바이든 진영과 민주당의 친북 친중 의원들이 이 정도까지 망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쟤들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자. 퀘스천 마크를 한번 달아보자 이거. 아, 종전 왜 나빠? 평화 좋잖아. 종전 나쁩니다. 일단 지금도 평화잖아요. 북한이라는 흉악무도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 치고는 엄청난 평화 상태예요, 지금. 이 종전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북한이 정상국가 대접을 받게 됩니다. 노멀 스테이트. 근데 북한이 정상국가인가요? 마약, 위패, 납치, 테러, 핵, 탄도미사일, 대량아사, 사교, 김일성 영생교 전체주의. 북한이 정상국가냐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오늘 핵심 포인트인데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됩니다. 이게 한반도 대재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유엔군 사령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유엔군 사령부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조명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의 그 국방 및 안보 전략 전문가들도 조명을 안 했고요. 미국의 국방 및 안보 전략 전문가들도 조명을 안 했습니다. 의외로 백모가 먼저 조명했어요. 백모가 제가 2012년 10월 24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그때 제가 이제 MB 정부의 여기저기 그 청와대 끈이 닿아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세종로에 있는 거, 거기 그 지하에 한 200석 되는 아주 근사한 홀이 있어요. 거기서 유엔군 사령부의 의미와 북한 급현 사태 때의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에 대해서 조명하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를 들은 그 퇴임한 그러나 국무부에 여전히 컨설턴트를 하는 전 차관보가 그걸 듣고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다라고 평을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제가 건너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발표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보려고 하는데 없어요. 없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안 했어요. 또 군사안보 전략 전문가들도 연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는 논문을 뒤져보니까 논문도 없어요. 여기가 무지하게 중요한 건데도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감추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상대방은 이 평화협정, 종전협정은 전부 겨냥이 유엔군 사령부예요. 이쯤 되면 이걸 감춰놓지를 못해요. 이게 왜 필요한지를 민간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얘기하지 않으면 밀려버려요. 솔깃하게 들리잖아요. 전쟁 끝나자는 거 아니야. 평화 좋잖아. 아주 솔깃하게 들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감춰졌어요. 소중하기 때문에 감췄어요, 일부러. 이제 이거를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방부 혹은 대한민국 정부랑 왔다 갔다 하는 연구자들이나 국방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잘 못 꺼내요. 이런 얘기 꺼내면 출세하는데 지장을 받아요. 우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관변 전문가들, 군변 전문가들은 이 얘기를 못 꺼내요. 한국에서는. 또 미국도 그런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거 얘기를 잘 못 꺼냅니다. 군변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못 꺼내요. 민간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제는 그걸 적극적으로 옹호를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도 옹호해줘야 되고 미국에서도 옹호해줘야 돼요.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하게 되면 유엔군 사령부가 없어지고 이걸 없애려고 지금 저렇게 중국이 배후에서 날뛰고 북한이 날뛰고 문재인이가 날뛰고 미국
미국의 하원의원들이 날뛰고 영국 하원의원들이 날뛰는 거예요. 유엔군 사령부 없애려고. 이 유엔군 사령부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깃발은 유엔인데 실제는 미국이 운영합니다. 그러면 야 그건 네가 실제 미국이 운영한다는 거 누가 말했어? 네, 1990년대 초에 유엔 사무총장이 말을 했습니다. 1990년대 초에 우리가 동시가입했죠. 1992년인가 남북 동시가입. 북한이 가입하자마자 처음 쓴 유엔에 쓴 공문이 뭐냐면 유엔군 사령부의 법률적 지위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이 뭐라고 답을 했냐.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의 어떠한 기구에서부터도 컨트롤 받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이 이끄는 그 조직이다. 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럼 야 주한미군 있으면 되지.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으로 보호되는 거잖아. 그거 종전해놓고 한미 동맹 계속 가면 되는 거지. 왜 걱정이야? 라고 반박이 올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유엔군 깃발을 하나 더 위에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발휘합니다. 6.25 정전협정 세 당사자 중 하나가 유엔군입니다. 6.25 정전협정은 유엔군, 중공군, 북한군 사이에 맺어졌습니다. 저 정전협정 서명에 보면 맨 앞에 나온 게 인민군 사령관 김일성, 두 번째 나온 게 중국 의용군, 조선의용군이라고 표현하죠. 중공군이죠. 중공군 사령관 팽덕회, 저 소림사 주방장 출신입니다. 그 소림사 무공을 너무 잘 써서 열받으면 가끔씩 부관을 때려 죽이는 걸로 아주 그 정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맨 마지막 그 타이틀이 뭐냐.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예요. 유엔군 사령부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부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 아래 두 개는 뭐냐. 배석자예요. 왼쪽은 인민군의 남일. 오른쪽은 미군의 윌리엄 해리슨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두 개 사인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위에 세 개 사인이 의미가 있거든요. 세 개가 김일성, 팽덕회, 마크 클라크입니다. 이때 그럼 우리가 야, 왜 우리는 사인 안 했어? 완전히 우리는 그 미국의 괴뢰 국가야?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우남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 아이젠하워는 빨리 종전시키고 발 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사람 죽어도 돼. 내가 죽냐? 사람 죽어도 되는 거야. 그 종전을 안 시킨 게 누구냐면 스탈린입니다. 그래서 저 종전협정이 스탈린 사망 4개월 만에 일어나요. 스탈린이 봄에 죽는데 저게 7월 달에 된다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빨리 발을 빼려고 이제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왜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 가서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죽어가냐.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소련에 잡혀있는 미군 포로가 있어요. 그게 쉬쉬하고 있는 일인데 사할린에 잡혀 있었다고요. 그런 건 돌려받지도 못했고 한국군 포로 돌려받지도 못했고 그냥 쟤들 거의 다 말 들어주고 빨리 전쟁 끝내버린 거예요. 아이젠하워가. 문제는 뭐냐. 이게 그거죠.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정전협정 반대, 휴전협정 반대, 압록강까지 가야겠어, 두만강까지 가야겠어, 통일해야겠어. 만약에 이거 안 해주려면 지금 휴전하려면 한미동맹 해줘 라고 미국을 들이댄 거예요. 미국이요. 가만히 보세요. 양국 간의 동맹이 거의 없어요. 미국이. 한미 그러면 양국 간 bilateral treaty잖아요. 양국 간 alliance가 별로 없어요. 미국이. 양국 간 동맹이. 예를 들면 미일 방위 조약이 있어요. 디펜스 트리티가. 그거 왜 그러냐? 일본은 무장해제 시켰잖아요. 무장해제 시켰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 상호 방위 조약이 있어요. 상호가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 방위 부담 조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재무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 다음에 1949년에 미국과 영국 사이에 상호 방위 조약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미국과 영국 사이의 상호 방위 조약은 왜 맺어졌냐면 1949년에
소련이 핵 실험에 들어갈 무렵에 미국이 핵무기 기술을 영국에 제공하면서 만든 거예요. 이제 우리 핵무기 기술 너희한테 줄 테니까 너희랑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필리핀하고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이 있어요. 왜냐? 방위 조약이 있어요. 왜냐? 필리핀은 미국 식민지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 빼고는 상호 방위 조약이 없어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일본은 미국이 쳐서 거꾸로 때려서 무장을 해제시켰으니까 방위 조약. 영국은 미국과 원래 맹방인데다가 핵무기 기술 일체 다 제공했으니까 방위 조약. 필리핀은 식민지니까 방위 조약.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로 치자면 르완다가 튀어나와서 우리랑 상호 방위합시다야. 너희 침범당하면 우리 르완다군이 나갈게. 우리가 아마 그 당시에 르완다보다 못 살았을 거예요. 우리 침범당하면 너희 들어와야 돼. 그리고 너희 군 여기 주둔해야 되고 우리 군 가르쳐야 돼. 그런 방위 조약이 이게 미국 입장에서 황당하죠.